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5.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해서 기념사를 했습니다. A4 용지로 한 장 반, 두 장은 채 못 되고 한 장 반은 좀 넘고 347개 단어로 기념사를 했습니다. 저희 이제 기자들은 모든 길이를 200자 원고지로 따지는데요. 200자 원고지를 한 10장 분량 이렇게 되더군요. 쭉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여러분 아마 직접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디가 핵심일까? 모든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핵심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. 제가 짚어드리는 핵심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그것은 5월 정신이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 이겁니다. 통합, 동서통합, 국민통합, 대구 광주 통합, 영호남 통합. 예를 들면 그 모든 어떤 통합의 가치가 필요한 곳에 여야 통합, 협치, 국민통합, 다양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그 근본 핵심이 5월 정신에 있다.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있다.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. 이것은 지난 5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그리고 엊그제 국회에서의 첫 시정연설 여기에서 강조했던 거기에서 드러났던 통합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차원의 통합을 얘기한 것이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중반 후반부에 가서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가서 헌법 전문에 5.18 정신을 집어넣는 그 쟁점을 긍정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.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의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. 하나는 국민통합, 국민통합의 주춧돌 그것이 5월 정신이다. 두 번째는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. 이 두 가지 거기에 숨어있는 함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장면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집무실인 것 같아요. 거기에서 이제 원래 초안은 프린트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여백에다가 이제 펜을 들고 이제 고쳐 쓰는 대목 저렇게 원래 원고를 고쳐 쓰는 걸 퇴고라고 하지요. 저걸 7번이나 했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는 파란색 펜이군요.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광주의 기념사에 그만큼 공을 들였다. 대통령 취임사 그리고 국회 시정연설 못지않게 상당한 공을 들였고 본인이 직접 기념사를 썼다시피 저렇게 퇴고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7번 고쳤었답니다. 그리고 민주묘지 정문 그리고 이른바 민주의 문을 통과해서 입장을 했는데 보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문을 통과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물류한 행진곡 이것도 재창을 했습니다.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아가전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붙게 이렇게 되는 노래죠.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직후에 나온 노래인데요. 20대 때 아무튼 이런저런 회식 자리에서 저 노래 처음 저도 들었었습니다.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붙겨. 그때 저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제 피가 막 뜨거워지는 느낌.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. 제 나이 20대 때 한때
이물류한 행진곡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 기억이 납니다.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만, 아무튼 이제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합창이 아닌 재창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첫 번째 케이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화합 차원에서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요. 그 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첫 줄에서 손을 잡았는데 그게 이준석, 그다음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면서 그 손이 끊겼답니다.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. 아유, 어떤 원고를 7번을 고쳐 쓴다는 거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. 저희도 뭐 평생을 기사를 쓰고 고치고 기사를 쓰고 고치고, 제 기사가 저희 선배의 손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도 봤고, 또 이제 제가 후배들 기사를 고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7번 고치는 거요, 정말 쉽지 않습니다. 그만큼 공을 들였다,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이제 아마 저 사진은 기자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, 그 같은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주민이 찍은 것 같아요. 이제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 올렸고, 또 이제 그 사진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. 지금 입은 저 아래는 검은색 바지고 위에는 이제 회색 패딩인데, 과거에 저 사진은 저 패딩 옷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. 예. 아마 여러분 여러 곳에서 봤을 겁니다. 검찰총장 재직 때도 저 옷을 입고 사진 찍힌 적이 있고, 재작년 4월에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 나타났을 때도 저 옷을 입고, 또 재작년 12월에 자택 근처에서 반려견하고 산책 나왔을 때도 그렇고, 또 인근 상가에 들렀을 때도 저 옷이 최애의 옷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왜 저 옷만 입느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. 우리같이 뚱뚱한 사람은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요. 그래서 옷 사이즈가 딱 맞으면 색깔만 바꿔서 그냥 입지요. 네. 사실 저게 사실입니다. 몸 사이즈가 이 표준 사이즈에서 조금 더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되게 자기 몸에 편안하게 맞는 옷이 있으면 그 옷 그냥 그래 이거 입자, 털털하고 수다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죠.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회색빛 패딩 옷을 이제 몇 년째 편안하니까 입는다.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요즘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?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여주십시오.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제 비서실, 그 정식 명칭이 평산마을 비서실 이렇게 돼 있더군요. 그 비서실에서 꾸며서 내보내고 있는 사진인데, 왼쪽 사진은 아마 그 이제 사저에 있는 그 뭐라 할까요, 서재인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이제 책들을 이제 꺼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펼쳐보는 이제 그건데, 저런 사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. 이사를 하게 되면은 책들이 원래 꽂혀 있는 자리에서 막 뒤바뀌어서 이렇게 꽂혀 있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 책은 왜 여기 있지? 그래서 원래 책을 그 유형별로 이렇게 이제 모아서 서가를 정리하는 그런 일도 있고,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책을 내가 참 사다만 놓고 못 읽었군 그러고 또 읽기도 하고, 그런 슬리퍼 차림의 문재인 전 대통령. 오른쪽은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이제 손에다가 뭐 간식거리인가요? 그래서 먹이는 장면, 편안해 보이는 장면입니다. 네,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 인근에 산책을 나온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오른쪽은 해질녘에 이제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. 저 나무 자체는 아마 심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나무 같아요. 보니까 그런 모습인데 물 주는 장면.
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까칠한 얘기를 한마디 한 게 있는데,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, 욕설, 소음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에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. 뭐 이렇게 직접 글을 쓰기도 했었지요. 그러니까 한 보수 단체가 국민교육 현장, 그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음성으로 육성으로 크게 틀었는데, 아마 그게 문재인 대통령 듣기에는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그걸 콕 집어서 또 얘기를 했는데, 저 개인적으로도 그 보수 단체에 이제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, 그거는 저도 찬성을 하기가 힘듭니다. 특히 그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면서 한밤중에도 아주 그 높은 데시벨로 저걸 틀었다고 하는데,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.